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누구나 또 부러워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건물주. 그런데 요즘 이 건물주보다는 이게 더 인기 있다고 합니다. 이 바로 배당주인데요. 자, 오늘 투자의 재발견이 끝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배당주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즘은 MZ세대 사이에서도 이 월배당 ETF의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국내 상장 월배당 ETF의 연령대별 투자자 비중을 살펴봤더니 40대 이하의 비중이 71%대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조금 더 자세히 확인을 해보자면요. 20대 이하가 무려 18%, 반면에 60대는 6%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배경에는 조기 은퇴나 경제적인 자유, 또 파이어족 같은 키워드들이 떠오르고 있고요. 또 매달 배당금을 받고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이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원래 배당형 상품은 은퇴를 앞둔 50대나 60대가 선호한다는 생각과는 좀 상반된 모습인데요. 또 월배당 ETF의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월배당 ETF의 순자산이 10배 늘어났다는 기사인데요. 또 1, 2주 전쯤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월배당형 ETF의 순자산 규모가 11조 원이 넘었습니다. 또 상품 수도 67개로 늘어났고요. 월배당 ETF가 인기를 끌면서 자산 운용사들도 단순 고배당 주식을 넘어서서 커버드콜이나 리츠 같은 이 다양한 투자 전략을 담은 상품들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월배당 ETF 열기 속에서도 당연히 투자에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수익률보다는 누적 성과를 따져야 한다라는 말들 이어지고 있는데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만큼 투자자 개인의 투자 성향과 또 상품의 특성을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월배당 ETF 똑똑하게 고르는 방법 전문가분들과 함께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건물주에게 월세 받는 즐거움이 있다면 배당주에겐 매월 배당을 받는 즐거움이 있다. 월배당 ETF 전성시대인데요. 자, 월배당 ETF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봅니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 또 자리해 주셨습니다. 삼성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 김도용 본부장, 그리고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마케팅팀 임종욱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우리 제 부주의를 인해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 주엔 쌩쌩하게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월배당 ETF 우리 지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시간이라는 이유 자체가 그만큼 뜨겁다, 반응이 너무 좋았다, 이렇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는 건데요. 왜 이렇게 월배당 ETF 인기가 많은 건지 우리 김도용 본부장께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인컴 자산, 즉 배당에 대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정말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된 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이 이제 해외 주식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네. 그 과정에서 사실 주로 많이 투자하셨던 미국의 대표 지수, 예를 들어서 뭐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과 같은 미국의 대표 주식 지수들의 성과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두 자릿수 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빅테크 상승과 함께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반면에 2022년을 돌아보시면 사실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이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말씀드렸던 지수들의 주식 낙폭이 좀 크게 확대되었거든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기보다는 인컴을 확보해야겠다라는 어떤 니즈들이 많이 형성이 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월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셨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캐스터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MZ 세대들 중심으로 좀 빠른 은퇴, 파이어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른 노후 준비에 대한 트렌드로 좀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월배당을 받다 보면은 좀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뭔가 새로운 소득이 생긴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임종욱 팀장께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동안에 저희가 보통 월배당하면 뭐 이제 노후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좀 뭐 은퇴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현금이 좀 필요한 은퇴자분들, 어르신분들, 그리고 이제
퇴사를 앞두고 있는 중장년층이 슬슬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MZ세대에게 굉장히 월배당 ETF가 뜨겁다고 합니다. 우리 수민 캐스터한테 먼저 여쭤볼까요? 월배당 ETF 관심 있으세요? 근데 저도 이제 좀 관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니, 네. 주변에서도 친구들이 월배당 ETF 얘기를 좀 하시나요? 근데 솔직히 아직 그렇게 막 대중적으로 얘기하는 대중적으로 친구들은 얘기하지 별로 않고. 없어요. 네. 그래, 뭐 제 친구도 벌써 얘기가 끝난 상황이고요. 근데 MZ세대 친구들에게도 월배당 ETF가 요즘 점점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이거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의 정보는 이제 각 증권사들에서 네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수치로는 확인할 수 있지만 뭐 여타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전 연령층에서 인기가 있는 것으로 이제 업계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네. 사실 매월 정기적으로 따박따박 현금 흐름을 받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이 월 배당형 상품이어서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정확히는 월 배당이라는 표현보다는 월 분배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월 분배금의 재원이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그리고 커버드콜 전략과 같은 옵션 프리미엄 수익, 그리고 뭐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서 나오는 이런 배당 수익까지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월 분배금이 맞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주식 배당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는 익숙하기 때문에 월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같고요. 사실은 월 배당 ETF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렇게 금융 상품을 이용해서 월 분배금을 따박따박 받는 니즈는 있어 왔습니다. 이게 알 수 있는 게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분배금 지급 주기가 다른 상품을 섞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매월 분배금을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창 인기가 있었기도 했고요. 네. 사실 앞서서도 뭐 건물주보다 배당주가 요즘은 네. 인기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건물주가 되면 좋겠죠. 근데 건물주를 선호한 이유가 생각해 보면은 그 건물이나 자산 가치가 주는 매력도 있겠지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임대 수익률. 임대 수익을 네. 꾸준히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굳이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배당 ETF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좀 매력적이긴 합니다. 왜 이렇게 배당 ETF가 인기가 많은지에 대한 이유와 또 MZ세대에게도 요즘 뜨겁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봤는데 지금 월배당 ETF가 인기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카더라일지 아니면 진짜로 수익률이 높을지 뭐 실제 배당 수익률이 정기예금인 연 4%에도 못 미치는 배당주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이 평균 좀 수익률이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의 평균 수익률인지 김도영 본부장께 여쭤볼까요? 네, 7월에 네. 지급된 분배금, 그러니까 7월에 월배당을 지급한 ETF가 총 63개인데요. 네. 그 배당 수익률을 연환산으로 했을 때 총 63개 중에 45개, 즉 71%에 달하는 ETF들이 모두 연 배당 수익률이 4%를 넘었습니다. 이제 예년과 달리 올해의 특징적인 월배당 트렌드를 말씀드려 보면은 커버드 콜로 잘 알려진 네. 콜옵션 매도 전략을 통해서 연에 타깃하는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이런 월배당 ETF들이 상당히 올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ETF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좀 더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연 배당 수익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우리 말씀해 주셨지만 수익률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배당 수익률을 추구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 배당 수익률이 높다라는 말은 반대로 보면 좀 주가가 부진하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배당 수익률과 기간 수익률을 모두 같이 확인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반대로 이제 1개월 수익률 중심으로 월배당 ETF 상위 10개를 살펴보면은 수익률이 뭐 8.7%에서 4.8%까지도 차지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럴 때는 배당 수익률이 수익률만 보실 게 아니라 반대로 배당 수익률이 좀 저조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1개월 수익률, 지금 보고 계시는 1개월 수익률과 네. 배당 수익률의 어떤 균형점, 밸런스를 좀 찾으시는 투자가 효과적이지 이 않을까. 밸런스를 찾는다라는 걸 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차트에 대한 저 지금 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수익률하고 네. 연환산 배당 수익률을 보고 계신데요. 그렇죠. 수익률이 좋다고 한다는 것은 배당 수익률이 좀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개월 수익률이 좋으면 배당 수익률은 반면 좀 낮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상황의 투자를 판단하실 때 저런 수치들을 보시면서 다른 ETF들과의 좀 비교, 이게 잘 밸런스가 맞는지를 찾아보시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쭉 설명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월배당 ETF 전성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 상품마다 이 분배금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게 관점일 텐데요. 그래서 월배당 ETF의 종류별 분배금 구조를 1분 안에 저희가 해결해 드리면, 저는 아니고요. 우리 강수미 캐스터가 또 1분 안에 해결해 주는 아주 어려운 도전을 오늘 또 진행합니다. 오늘의 핵심 1분 컷 지금 출발합니다. 네, 월배당 ETF는 이름 그대로 매달 배당금이 나오는 ETF인데요. ETF가 담고 있는 자산에서 매매 차익이 아닌 이 다른 수익이 났을 때 투자자에게 배당처럼 나눠주는 돈을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이 배당금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편의상 월배당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상 정확한 표현은 분배금인 건데요.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 또 채권의 이자, 커버드 콜의 경우는 콜매도 옵션 프리미엄이 이 분배금의 재원이 됩니다. 따라서 분배금은 배당금 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보통 ETF들은 기초자산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배당이 쌓이게 되면 기초자산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당을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이 투자자들에게 분배를 하게 되는 건데요. 매달 한 번 잘게 쪼개서 분배하는 게 바로 월배당이라는 겁니다. 월배당 ETF의 종류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월배당 ETF는 총 67개인데요. 종류는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저번에 다뤘던 커버드 콜, 미국의 지수, 고배당, 채권, 슈드, 그리고 부동산 리츠까지. 네, 그렇다면 각 종류별로 연 분배율이 높은 주요 ETF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커버드 콜 월배당 ETF의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큰 장에서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ETF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합성이 가장 높은 연 분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리츠형 월배당 ETF 가운데서는 연배율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코덱스 일본 부동산 리츠 H인데요. 리츠형은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비교적인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 국면이라면 수익률과 분배금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배당 월배당 ETF의 경우는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솔 액티브가 가장 높은 연 분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의 경우는 월 분배금이 높으면서 총 보수는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에이스 미국 하이힐드 액티브 H가 연 분배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핵심 1분 컷, 오늘은 좀 설명이 복잡해 2분 컷, 핵심 2분 컷으로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이 커버드 콜에 대한 어떤 수익이나 배당이 가장 높다는 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지난 회지요. 그때를 좀 참고해 보시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다시 보기 강력 추천 좀 드려보고요. 자, 우리나라는 법인들이 보면 대부분 12월 달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배당을 주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그렇다면은 운용사에서 그걸 미리 예측을 하고 쪼개야 된다는 거죠. 매달 배당으로 쪼개야 되는데, 운용사들의 고충이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운용사의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그 고충이 있기 때문에 뭐 운용사를 뭐라고 할까요? 좀 잘 옥석을 가려야 된다, 이런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임종욱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운용사에서 네. 뭐 여러 가지로 이런 상품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투자자분들이 일단 유념하셔야 될 게 이 네. 분배금 혹은 분배율이 각 자산 운용사의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각 운용사에서 ETF가 어떤 투자 대상 자산에 투자하는지 혹은 어떤 운용 전략을 쓰는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그 분배율을 결정하겠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얼마를 분배할 건지는 각 운용사에서 결정을 한다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대부분의 국내 상장사들이 매월 1회, 뭐 12월 말을 결산으로 해가지고 한 번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분배금 지급 주기가 조금 불규칙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운용사에서 정책적으로 쪼개가지고 뭐 분배를 하는 것이 일단은 가능하고요. 네, 환경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상장사들이 12월 말 결산으로 해서 이때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고, 보통은 이듬해 3월에 주주총회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배당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조금씩 분기 배당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적극적인 것들은 주요 금융 지주사들입니다. 대부분 지금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있고, 아직까지 뭐 일반화되진 않았지만 중간 배당을 하는 회사들도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연도 중간에 배당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주주 환원 정책의 그래요. 대표적인 예로 뽑히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뭐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도 주도 환원 정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투자 대상 자산을 국내에서 해외로 확대되게 되면 네. 또 월 분배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재원이 더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시장을 예를 들면 상장사들의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자주 분배를 지급을 하고요. 분배를 하는 시기도 월말이 아닌 좀 월 중순이다. 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되고 이전 시간에도 이제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네. 다뤘었는데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되면 투자 대상 자산에서 나오는 분배 재원뿐만이 아니고 요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통해서 저희가 예측 가능한 수준 내에서 분배금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원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야기 들어봤는데 오늘은 저희가 프로그램 말미에 늘 항상 결론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결론보다 지금 제가 드릴 질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콕 집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월배당 찾기 ETF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몇 가지 시안을 했는데 뭐니 해도 난 분배금이 많은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안정? 아니야. 일단 분배금이 많고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많은 게 난 최고의 월배당 조건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겐 과연 어떤 상품이 어울릴지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월배당, 즉 배당 수익률이 높은 ETF를 추구하시는 것도 실제로 내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는 아까 배당 수익률 우리 탑 10에서 보셨듯이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면서 네. 일부 콜옵션을 매도해서 연 10% 이상의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그러한 형태의 월배당 ETF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뭐 밸류에이션 이슈라든지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좀 저조한 수익률을 좀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콜옵션 매도라는 거는 아무래도 장외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옵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의점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나에게 꼭 맞는 배당형 ETF 이번에는 다른 조건인데요. 나는 월배당금이 좀 적더라도 안정적으로 가야지. 이게 노후를 위한 나의 투자인데 이 불안정하면은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무조건 최고의 안정성을 담보로 한 월배당 ETF가 맞다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이건 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사실 최근에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워낙 이제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뭔가 원금을 지키면서 따박따박 분배금을 받는 거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거에 대한 변동성을 조금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기초 자산이 주식보다는 채권이나 혼합형으로 이루어진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채권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장기물에 투자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네네. 금리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더 크기 때문에 뭐 주식보다 무조건 채권이라고 해서 변동성이 적다라고 하는 거는 맞지 않아서 이런 것들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상품 같은 경우에도 요 콜옵션 매도를 어느 비중으로 하냐에 따라서 또 변동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콜옵션 매도를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 하방에 대한 것들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주식형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기술주에 투자하느냐 혹은 배당주에 투자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결국 저희가 보면은 어떤 특정 월배당 ETF에 집중해서 투자하기보다는 월배당 ETF들도 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안 제가 뭐 약간 양쪽으로 몰아서 여쭤봤는데 신민 씨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원금을 일단 지키고 싶고 변동성이 좀 낮은 게 좋아가지고요. 좀 채권형 ETF들. 채권형 네. ETF. 전 두 개 좀 섞였으면 좋겠습니다. 섞을 수도 있나요? 뭐 개별적으로 두 개 ETF를 뭐 네. 자본을 좀 분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자본 분배해서. 자본 분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나는 좀 공격적으로 가보고 하나는 좀 안정적으로 채권형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 과연 우리 국내 투자자들 분께서 우리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또 월배당 ETF 상품을 많이 사셨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품을 많이 사셨는지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최근 3개월간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사들인 월배당 ETF 종목 상위 10개를 뽑아봤는데요. 1위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 상품이었습니다. 또 뒤를 이어서는 미국의 배당, 미국 AI, 또 빅테크 관련 상품들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의 합성 ETF가 순매수 금액 1,000억을 넘으면서 6위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7위부터 10위까지는 1억 아래로 순매수 금액이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순자산 총액이 높은 국내 월배당 ETF들도 살펴볼 텐데요. 시총 1위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입니다. 또 타이거 미국의 배당 관련 상품들이 뒤를 이었고요. 또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플러스 10% 프리미엄, 미국 나스닥 100 플러스 15% 프리미엄 초단기가 시총 3억 3천억대로 탑10 종목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떤 ETF가 지금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떤 월배당 ETF가 사랑을 받고 있는 저희가 만나봤는데,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월배당 ETF 전성시제입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결론보다는 오늘은 조언을 좀 들어보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좀 확인해라. 우리 김도영 본부장, 이것만큼은 월배당 ETF 할 때 꼭 확인해봐라 혹은 유념해야 된다 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배당 수익률과 장기 성장성을 모두 확인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 수익률과 장기 성장성을 모두 확인하자. 네, 그 이유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는 ETF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충격이 왔을 때 좀 하방을 방어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중요한 것은 또 결국 투자하시는 자산의 수익률, 즉 장기 성장성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를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임종욱 팀장이 말하는 유의점, 오늘의 결론인데 유의점이나 뭐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월배당 ETF가 정확하게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운용되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묻지마 투자하지 말자라는 네. 얘기죠. 네. 유의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통 상장명에 이제 어떤 특정 숫자나 프리미엄이나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숫자들은 확정적인 목표 수익 그 분배율이 아니고요. 각 ETF들이 목표로 하는 타겟 분배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투자 원금 대비해서 그 분배율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각 분배 시점마다 분배율을 계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가 이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프리미엄이라는 의미도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념하셔가지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결론까지 오늘 또 쉽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아까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시장에서 지금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했던 월배당 ETF를 보여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도영 본부장님 보시면서 뭐 대부분 잘하셨다라는 평가를 내리실지 아니면 좀 아쉽다는 평가를 내리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스마트하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되게 트렌디하게 이런 경제 방송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학습하시면서 저는 현재는 투자를 매우 잘하고 계시고, 다만 이제 변해가는 매크로 환경을 좀 더 빠르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바뀌는 느낌,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 건가요? 약간 이제 실적 같은 부분들도 있고 미국의 어떤 경기 기조가 좀 침체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좀 빠르게 확산되면서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또 확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이 너무 쏠려 있진 않으신지, 빅테크나 배당주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진 않으신지를 또 한번 밸런스 있게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임종욱 팀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뽑은 베스트 월배당 순위를 보셨는데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잘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요즘 또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따라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약간 예전 것이다 뭐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시는 건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저 역시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스마트하게 투자하시는 것 같고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일단은 지금 쏠림이 조금 있지 않나. 쏠림. 어느 아무래도 쪽에 쏠림을 성장주나 기술주에 대한 쏠림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어느 시점이 돼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지만 모든 투자 대상 자산이 쏠림이 있는 국면은 항상 위험했었거든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셔서 뭐 아까 주식에 대한 쏠림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요? 주식 내에서도 너무 지금 내가 대형주만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조금 분산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쏠림에 좀 유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오늘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봤습니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어떤 상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명쾌한 투자의 재발견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6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